안녕하세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의 질문들에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저는 26년차 조울러 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우와 8년차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조우의 아내입니다. 네, 오늘은 조우님의 두 번째 입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우님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결혼한 뒤에 첫 번째 입원은 첫째가 뱃속에 있을 때 입원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두 번째는 둘째가 5개월인가요? 6개월인가 였을 때 입원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조우님께서는 이제 결혼 전에 한번 입원했던 경험이 있으시고요. 저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 때 이제 첫 아이가 만삭일 때 2달 넘게 슬프게도 입원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초창기 방송에서 첫 번째 입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뤘던 내용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저와 결혼한 이후에 다시 재발을 해서 두 번째 입원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방송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희 입원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시죠? 네, 저희가 최근에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제 조은의 마음약국 방송이 2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조은님이 많이 보여주시다 보니까 조은님께서는 뭐 보호자 동의 입원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다. 뭐 아니면 입원을 했더라도 자의 입원을 했다든지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멀쩡했을 걸로 네네. 생각을 그러니까 많이 증상이 하시죠. 심하지 네. 않고 뭐 발병을 했어도 이제 가볍게 넘어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심한 조증이 왔었고, 그래서 이제 강제 입원이라고 하죠.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보호자 동의 입원을 결혼 이후에 2차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내로서 두 번째 입원을 했을 때가 사실은 심적으로 굉장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입원은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을 입원시켰다면, 두 번째 입원은 뭔가 좀 굉장히 낙담됐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몇 번이나 더 반복할지 모르고. 네, 맞습니다. 저희 사실 첫 번째 입원은 제가 계획을 한 것도 아니었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부모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서 입원을 시켰고, 모든 과정을 부모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뒤에서 울면서 지켜보기만 했었고요. 두 번째 입원은 저희가 이제 첫째 아이 낳고 둘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도적으로 설득을 해서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저는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데리고 가서 입원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제가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일단은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입원을 시켜서 치료받는 게 우선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입원을 하고 나니까 조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평생 이거를 몇 번이나 더 해야 하는가, 네, 과연 나의 젊음을 이렇게 끝내야 하나, 약간 이런 낙담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네, 솔직히 되게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입원 과정을 하면서 그 전에 당신과 나는 이혼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제게 해주셨죠.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입원을 왜 하게 됐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조우님이 제가 둘째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막 약간 살이 빠지면서 좀 활동적이 되면서 활동 반경이 넓어졌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사실은 이 병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약의 중요성도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약을 제 시간에 먹는지를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냥 말로만 당신 약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면 이제 병원을 한 달에 한 번 간다면 지금 이제 달력의 날짜를 체크해 두는데, 그때는 그냥 여보 병원 갈 때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직 약 남았어. 그러면 갈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약을 제대로 먹는지를 잘 관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조울증을 알아오면서 약을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먹지 않았던 때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었을 때 얼마나 사람이 힘들어지는지를 몸소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여러분들에게 약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이제 조우님이 첫 번째 입원했던 병원이 병원 운영
사정으로 대학병원이었는데 문을 닫았어요. 병원이 없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진료를 서울에 있는 그 같은 계열 병원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때 처음 찾아간 병원에서 이제 보통 교수 특진은 비용이 더 비싸다 보니까 제가 일반의 진료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 뵈는 의사 선생님이 너무 불친절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오래된 환자고 조울증이 확실하니까 뭐 더 진단을 내릴 필요는 없었을 수 있지만 같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진료실에 같이 들어갔는데 그 의사분이 우리 눈을 한 번도 안 쳐다보고 모니터만 쳐다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은님이 저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한마디도 안 물어보셨고, 조은님의 상태가 어떤지를 진지하게 대화조차 안 하고 그냥 약을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물어보면 답하고, 네, 네. 답한 걸 컴퓨터에다가 입력하고. 입력하고, 한 번도 환우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네, 굉장히 뭐 바쁘셨을 수 있고, 아니면 그분이 뭐 레지던트이거나 여러 상황이 있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환우 가족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주치의가 바쁘시다면 다른 뭐 병원 관계자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금은 이제 동료 지원가라는 개념이 생겼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환우 가족이나 이런 먼저 회복된 환우들이 그런 걸 좀 말해줬다면 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되고 하루라도 빠졌다면 주치의와 상의를 하십시오. 이런 거를 저한테 아무도 말해주질 않았거든요. 네, 몰랐어요. 그래서 네, 그냥 안 먹으면 뭐 내일 먹으면 되지 뭐 아침약 안 먹었어? 그럼 저녁약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그때 어려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좋은 애 마음 잡고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서 저희 같은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조은님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제 사소한 일로도 저랑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하다가 어느 날은 애들을 재워놨나 하는 밤이었는데 조은님이 분에 못 이겨서 비가 내리는데 혼자 뛰쳐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길을 막 비 맞고 돌아다니면서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막 분을 풀 데가 없으니까 어디서 떨어져 있는 새막대기 같은 걸 줬더니 막 벽을 막 드르르륵 긁으면서 근데 그 근처에 경찰 지구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다 잡혀갈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잡혀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랑 시비가 붙어서 혹시 뭐 합의금을 물어주게 된다거나 상해를 입거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를 같이 쫄쫄 맞으면서 계속 쫓아가다가 횡단보도도 없는 자동차 4차선 도로를 막 건너가고 네, 그때는 제가 정말 분노의 화신이었죠.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 저 이것도 막 많이 걸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이제 막 분을 내서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 나랑 이혼 안 할 거면 지금 병원에 가자. 그래서 당신 개방병동에 내가 의사한테 꼭 말해서 개방병동에 입원해 줄 테니까 가서 일주일만 치료받고 나와라. 당신 누가 봐도 지금 이상하다. 막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야밤에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에 갑니다. 네, 저는 개방병동이라는 말만 믿고 네, 100% 설득같이 믿고. 갔죠. 근데 사실은 환우 보호자분들이 이제 동의 입원시킬 때 굉장히 힘든 부분이 환우를 병원에까지 데려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조증이 올라오면 대부분 본인이 아프다고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나는 정상이고 약을 먹고 싶지 않고 가족들이 자기를 정신병자 취급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그렇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 자체가 진짜 답답하고 제한적인 그런 삶의 제한적인 것이 많잖아요. 또 좀 한창 조증일 때는 뭐 하고 싶은 것도 네, 하고 많고 싶은 거, 뭐 가고 싶은 곳 다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 좁은 병원 안에서 있을 생각을 하면 참 답답하죠.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날은 설득이 잘 돼서 병원까지 갔는데 이제 주치의는 야밤이니까 당연히 안 계시고 응급진료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선생님께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확진을 줘야지만 입원이 가능하잖아요. 네, 의사 면담이 없이 바로 입원 절차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를 만났는데 좀 이렇게 왜 병원에 왔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것도 전 되게 서러웠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남편을 설득해서 그 병원에 입원했던 경력이 있고 계속 외래 진료를 받던 환자인데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왔는데 환자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들었다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막 그래서 제가 어떤 일로 왔긴 안 좋으니까 왔지 좋아서 왔겠어요? 막 이러면서 네. 결국에 이제 입원을 하는데 제 손으로 저의 가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게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네. 근데 차마 못 보겠는 거예요, 그 얼굴을. 네. 너무 미안하기도 하면서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뭐 그 전에도 이제 조은님이 막 길에서도 시비가 붙거나 폭행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벌금이 날아오기도 하고. 뭐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좀 있었죠. 많이는 아니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폭행은 아니었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더라고요. 그래서 찍지 말라고 이렇게 손으로 내쳤는데 그거를 폭행했다고 저한테. 그래서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있어서 뭐 전과자가 될 순 없으니까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병원에 간 건데 이제 남자 간호사 두 분이 내려오시더니 제가 좀 쩔쩔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걸 보면서 의사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서류는 다 냈고 이제 저 보호자분 잠깐 나가 계세요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서 그냥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병동으로. 제가 반항을 많이 할까봐. 네. 네. 그 험한 모습을 보지 말고 그냥 나가 계세요 했는데 다행히 첫 입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은님이 순순히 따라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환우 가족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은님께서는 그럼 이런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동의 입원을 했을 경우에 보호자 동의 입원을 했을 경우에 어떤 면들이 가장 힘드셨고 아니면 반드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네. 네, 우선 강제 입원이라고 하죠. 강제 입원을 당하고 나서 가족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그 신혼 초에 입원을 했을 때 부모님이 저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자고 있는 사이에 문을 열어줘서 사설 119가 네, 사설 119 요원들이 끌고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도 아버지한테 분이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막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했었는데 요즘 그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세요. 입원을 시켰는데 혹시 그 입원하는 과정 또는 입원 후에도 가족에게 그 불만을 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 입원 과정과 또 입원한 그 병원 안에서의 생활이 당연히 그 환우들한테는 불만족스럽죠. 굉장히 힘들고 가족에 대한 그런 배신감도 느낄 수 있고 그것은 참 당연한 것 같고 가족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가족에 대한 원망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조증의 증상 중에 하나잖아요. 가족이 원망을 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트집을 잡아서 화를 낸다고 해야 되나? 뭐 과거에 지나간 일들이나 물론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가족이 다툼이 있고 서로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을 막 비집고 들어가서 집요하게 그건 맞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 조증일 때는 어떠한 상황이든 또 누구든 이런 마찰이 생기고 그런 다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입원을 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조증일 때 저는 우울증일 때 입원하지 않고 입원한 경험이 없고 조증이 심했을 때 입원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입원을 해서 그 안에서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또 조증이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서 재밌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우님이 처음 입원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설 119를 불러서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까봐 잠을 재워서 데려갔는데 그때 저희가 아버님 어머님이 입원시켰다고 말씀을 안 드렸고 조우님이 아까 말했던 누군가 뭐 폭행으로 신고를 경찰에 해서 경찰이 너를 잡으러 와서
경찰에다가 얘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중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치소로 안 가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조은님이 퇴원 이후에도 그 경찰을 고소하겠다고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진실을 알리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 그래서- 복숭아 캔에 수면제를 넣었다는 것은 제가 안지 1, 2년이 안 됐습니다. 네. 굳이 말을 해서 증오를 더 증폭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고, 근데 뭐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안 볼 사이가 아닌데 병원에 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이 약이 너무나 중요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약을 한 달간 복용을 안 했다고 단약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한 달 동안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약을 충분히 먹고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되는데 그게 외래 진료로만으로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힘들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희망을 좀 드리고 싶고 저도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잘 생활을 하고 있다. 뭐 앞으로 재발이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약을 먹고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가족을 입원시킨 그런 보호자분들 이 방송 들으실 수 있는데 그 당사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좋은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입원을 했는데 당사자가 퇴원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한다. 그 안에서 굉장히 힘들고 또 내가 밖에 나가서 약을 제대로 잘 먹을 텐데 굳이 이 병원에 있어야 되냐 이렇게 불평을 해서 가족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서 퇴원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조기 퇴원을 하면요 환우분들이 가족들한테 가졌던 그 불만이 해결되지도 않고요 주치의께서 아직은 이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퇴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분들이 마음을 좀 굳게 먹으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환우분들의 이야기는 공감을 해주시되 안 되는 건 안 된다 아니면 그 핑계를 주치의에게 돌리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증일 때 환우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두뇌가 명석하고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본인이 퇴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하는데요. 뭐 화를 내는 분도 있고 논리 정연하게 따지는 분도 있고 뭐 인권위에 제소를 한다든지 갖가지 방법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저희 친아빠와 저희 남편을 입원시켰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자유를 빼앗기 위해 입원시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입원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정말 그냥 잘 지내고 싶어요. 근데 도무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약을 완전히 거부하고 본인이 환자인 거 인정하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게 하는 과정이었던 거고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때 조은님도 처음에 입원했을 때 매일같이 전화하시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다, 어머니한테 얘기했다, 저한테 얘기했다 계속 퇴원해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아니면 나가서 진짜 잘하겠다. 뭐 네. 저한테는 아버지한테 잘 말해달라. 아버지한테는 의사한테 잘 말해달라. 네, 만약에 그때 조기 퇴원을 했다면 그 다음에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그때는 더 이렇게 입원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좋으려라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입원까지 가는 심각한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약을 먹고 관리하면서 지낼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입원의 상황을 오시게 된다면 그게 또 계속 평생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조은님처럼 또 안정기가 올 수 있고 또 한 몇 달간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 회복이 되면서 다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마무리 멘트로 배우 박중훈 씨가 해주셨던 글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박중훈 씨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본인의 어머님이라고 해요. 네. 그분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너무 나무라지 마라. 내가 걸어왔던 길이다. 노인 너무 무시하지 마라. 내가 갈 길이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보지 못했던 길을 걸었던 분, 걸어왔던 길을 걸어왔던 모든 분들에게 새 길이 열리고 치유와 회복의 길들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